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뭐 엊그제 같은데요. 예. 야, 근데 지금 저 당황했어요, 사실은. 네, 저 네. 원래는 한 곡을 노래 부른 다음에 네. 그 멘트를 하면서 일부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네. 중간에 이러저러한 게 입력이 돼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 괜히 생방인 척 하는 거잖아요. 아니, 생방인 거 티낸다 그러죠, 보통. 티내는데 그거 당황해서 네. 정열 씨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이크 끄고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 갖고 지금 한 1분 정도 아. 마이크가 새로 이런 게 듣는 분들은 제일 재밌어요. 그때 제가 막말이라도 했어봐. 그러니까요. 그 인간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도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사실은 살다 보면 네. 제정신에 살 수가 없잖아요. 두 분 다 흉탄해 가시고 사실은. 네네. 소녀 가정으로서 사실 그 당시 6억도 저는 뭐 그 급으로 생각하면 네. 그 아주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도 한 60억, 600억 정도 받아야 그래도 대통령의 여식인데 예, 소녀 가장으로서 당시 요즘에야 뭐 몇백억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6억도 전두환 장군 오빠한테 받은 6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동생도 지만 씨도 네. 얼마나 삶이 신선스럽고 괴로웠겠어요. 사실 마약을 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으로 사실은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아버님이었다면 전 더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예. 별의 IS가 아니라 별 이상한 걸 만들어서 전 글로벌적인 아마 제가 뭘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뭘요? 뭐 옐로우 뭐 해서 전 세계 노랭이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아, 네. 네. 진짜로 제가. 근데 이제 만약이라는 가정법이죠. 만약에 if my father were President Park Chung-he라는 네. 그 가정법이 들어가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손병희가 아무리 뭐 점잖은 척하고 민주적인 방송인 척하고 뭐 조합원인 척하고 해도 마이크 껐을 때 1분 동안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예. 그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남동생이 몇 번의 그 마약 전력, 사실 뭐 시쳇말로 좀 무식한 분들은 뽕이라는 저급한 말을 쓰는데 그 뽕쟁이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나 같아도 그랬을 것이다. 근데 다만 저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설이 분분한데 우리 저 이시영 씨랑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이지영 씨요? MB의 아들. 아, 전 몰라요. 전 이지영이랑 알죠. 그 MB의 이상득 형님의 아들이랑. 그렇죠. 이상득 씨의 아들인 이지영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뭐 언론에서는 이 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와 또 김무성 씨의 딸 김현경 씨도 이제 SNS상에 그 팔로워 내지 사진 내지 이런 걸로 보아하니 이번에 마약에 연루된 게 뭐 매즈미디의 그 노영호 씨 아들 그 사람하고 또 사위 이상균 씨 말고도 두 사람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아까도 말했지만 글쎄요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네네. 원래 사람이 범죄를 막 특히 마약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결론이 이거죠. 했으면 인정하자. 네. 그리고 죄를 받자. 그렇죠. 과거일 뿐인데요, 뭐. 그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했으면은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 그러면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인지상정인데.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프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는 몇 번의 그 마약 전력이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와 김무성 대표의 딸인 김현경 씨는 네. 친하긴 친하지만 마약을 절대로 같이 안 했을 것으로. 왜요? 제 생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어요. 그냥?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는 몇 번의 전력이 있지만 자꾸 네. 막 같은 말 계속하게 해요. 네. 몇 번의 전력이 분명히 있었지만 박지만은 있었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절대로 특히 이제 김무성 대표의 딸 김현경 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네. 친했을 뿐이지 절대로 마약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15번은 안 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전혀. 이 사람이 진짜 MC가 왜 이래? 사람 왜 몰고 가세요? 그런 식으로. 저 DJ예요. 아따, DJ는 내가 DJ요. 싸가지 없어, 그러죠. 이대한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전 오프닝은 IS예요.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는 마약을 여러 번 했지만 김무성 씨의 따님 김현경 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마약을 했을 리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주장이고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 네, 그걸 PS 네. 포스트 스크립트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뭐 저희 하도 만나고 헤어졌다는 게 뭐 견우직녀도 아니고 오작교도 아니고 옛날에 노무현 라디오 때부터 한 12, 13년 되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즌 4인지 5인지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노무현 라디오에서 네, 이상가족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한번 그 호흡을 맞췄었고 네. 입을 맞췄다고 표현하셔야죠. 네. 호흡까지야 뭐 제가 감히 가수의 호흡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정열이 아니고서야. 그러고서는 전격적으로 예. 방송을 같이 못하다가 네. 몇 년 뒤에 2010년 요럴 때, 11년 요럴 때 보이는 라디오로 네. 라디오 21에서 다시 만났었죠. 네. 네. 그리고는 지난 시즌에 우리 노발대발. 네. 노발대발 여기서 두 번, 세 번째네 지금. 세 번째예요. 그렇군요. 예. 참 면면이 흐르는. 예. 예. 노발대발의 그 시즌 3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니면 별거 시즌 차원도 2.5라 그러나. 예. 별로 숫자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래서 7월 말에 우리가 했던 것은 전두환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좋아, 아주 좋아, 대박이야. 가는 거야, 오링 날 때까지. 근데 이분의 이제 절친이시죠. 네. 그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이시죠. 친구야. 야, 요즘에 막 성대모사 막 제가 보기에는 손병희 씨가 제일 잘하는 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거. 무슨 얘기야? 전 이명박 성대모사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 고대 선배라고 어떻게 예, 제가 다 해봤습니다. 네, 해봐서 아는데. 분위기가 설레해지네요. 완전히 빙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 도지사인데. 근데 예. 너무 다재다능한 것도 병이에요. 다정도 병인양하여라고 옛날에. 다재도 병인양하여라고 제가 바꿨는데 너무 멀티플레이어는 한 가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 7집 가수예요. 가수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7집 가수. 열심히 그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매니저로서의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막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자, 오늘 사실 노태우 특집인데 갑자기 김무성 딸과 이명박 대통령 아드님 특집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오늘 일부에서 벌써 반갑다고 육행시를 올려주신 분 계세요. 행시 출신 저를 빼놓고 벌써 뭡니까? 네. 저기 나오네요. 사도요한님. 존 폴. 예. 출첵한 존 폴? 사도요한이 영어로 세인트 폴이겠죠. 세인트 폴. 예. 그렇죠? 예. 근데 존이 세인트 존이죠. 세인트 존. 요한 존. 네. 네. 성 바오로니까. 폴은 바울이죠. 예. 자, 출첵합니다. 오늘은 육행시 지어보았어요. 제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네. 손 MC께서 읽어주세요. 네. 손병희 노정열 저희 의형제를 6글자로 표현드렸습니다. 손에 깃발 들고요. 병. 병적으로 마구마구 휘날려 봅니다. 노정열이 온다고요? 정말로요? 열렬히 응원합니다. 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야, 사도 요한님. 와, 제 사도로 삼아도 되겠어요. 자, 이런 육행시를 사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한님 대단하시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직원들 사표 내지 마시고. 예, 사표가 돼야죠, 이 사회에. 예, 사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러브투님께서 충격 속보. 이명박 아들 이시영, 김무성 사위 마약 연루 의혹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의혹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죠. 만약 이게 빠지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언론학도 출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의혹입니다. 의혹. 근데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가 과연 탐해체에 대해 평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노정열 씨를 지금 마이크 살아있다고 지금
오늘 아침에 살아있네. 오늘 아침에 누굽니까? 임대웅 씨인가 아니면은 이정희 씨 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이크가 살아있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오늘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거 보면서 낄낄댔었는데 제가 오늘 당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야, 당해봐야지 알아요. 남의 입장이 돼봐야. 이게 왜 중간에 왜 이런 거 있다는 얘기를 안 해줘갖고 말이야. 예. 그 노태우 대통령은 그 강온의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온의 예. 왜냐하면 강하면 역시 외모나 그 두상이나 두발이나 또 목소리의 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역시 강하면 친구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 네. 온하면 그래도 특히 목소리 톤이 물태우라는 별명이 있었던 네.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결합이 아니겠느냐. 네. 뭐 차근차근 말씀하겠지만 넘버 2의 자리를 12.12 쿠데타 그 전부터 네. 6.4 생도 때부터 늘 함께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넘버 2의 자리를 꾹 지켜오다가 결국에는 87년 6월 항쟁 때 6.29 선언을 던짐으로써 이게 뭐 일각에서는 속이구 선언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일로 삼김이라고 노래도 있었고 이따 한번 불러주실래요? 일로 삼김가? 그런 거보다 제가 대학교 한참 1, 2학년 때 제가 노시다 보니까 뒤풀이 가가지고 맥주 안주 노가리를 못 먹었어요. 노시들은 그때 아주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뭘 먹으려면 야 노가리 먹지 마 이러고. 어떻게 시작한 노래였죠 그게? 오공비리 대머리 속이고 노가리. 그거요. 포장마차거든요. 제가 그게 그러면 준비할게요. 예예. 제가 일로 준비할게요. 삼김가라고 아마 예명이 그랬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포장마차 준비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되게 그 2인자의 자리를 알고 함부로 대들었다가 1인자한테 천해졌던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박통 때. 그렇죠. 네? 이후락이 그랬고요. 네. 김용욱이 그랬고. 그 김용욱의 말로는 김종필이 그랬고. 예. 네. 그 김종필 지금 그 회고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JP를 만나서 이인자로선 숨죽이 잘해야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덕담을 했던 얘기가 지금 회고록에 나와 있고 지금 검색하시면 네. 바로 노태우 치시면 JP가 노태우 당시 그 군인에게 했던 이인자로서 처신을 이렇게 하라고 했던 네네.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종찬 전 그 안기부장 했던 네네. 그 국민의 정부 초창기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고 했던 그걸 네네. 바꿨잖아요 이제. 뭐죠? 그 얘기를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꿨어요? 정부는 뭐 국력이다라고. 아, 예, 예. 그렇죠. 예, 아, 예. 맞아요. 그때 이종찬 그 전 안기부장의 회고록을 보면 유학성이라고 당시에 같이 군부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군부에 예. 유학성, 황영시 이런 사람들 쿠데타 같이 했던 사람들. 네. 이미 87년 당 중앙집행위원회 접하셨던 유학성 전 안기부장이 오늘 있기까지 6년 11개월이 걸렸다면서 80년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 네. 내가 여기서 유학성 전 안기부장이자 국회의원 출신만 합니다. 네네. 중정으로 가기로 합의하는 이루어졌던 그 시간에 다음번 주자는 노태우라고 이미 모두 약속이 되었다고.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 7년 동안에 뭐 민자당 초대 총장부터 내무부 장관 여기 보면 모든 걸 다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려받은 자리만 해도 정무장관, 체육부 장관, 내무장관, 그다음에 민정당 대표, 나중에 3당 합당한 다음에 초기 제1대 민자당 대표까지. 그러니까 절친이었던 전두환 장군의 모든 자리를 5번 이상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군 시절에서도 네. 동기생이었습니다만 전두환은 육사에서 그 축구부 주장을 하면서 골키퍼를 봤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자기가 골키퍼 하면서 한 번도 그 타군, 그 해군 또는 공군에게 진 적이 없다. 야. 그거 자랑하는데 예, 육사 11기는 자부심이 드높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모두 전쟁에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단기 속성 코스로 그 바프를 달아준 거예요, 장교. 그러나 11기는 4년을 채운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자기들만의 정규 코스를 제대로 밟은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대신 졸업했을 땐 전쟁이 끝났을 때였죠. 예, 그런 거였는데,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그, 고향도 비슷해서 그런지, 전두환이 요직을, 그, 전전할 때, 전전이라고 요직을 맡았을 때. 전두환이 씨니까 전전이 맞죠. 네, 그렇군요. 네. 이쪽은 노노고. 네, 그럴 때마다 한 번도 노노 그러지 않고, 네. KNOW. 이 사람, 자, 알겠습니다. KNOW.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보안사령관, 그리고 뭐 일사단장, 이런 것들을 뒤따라 간 거죠. 5개의 자리를. 네.
대령 시절에 서종철 육군참모총장이 수석부관, 장군 시절에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부,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또 노태우에게 그 배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걸 달아준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옆에 있었던 박근혜 여식으로서는 오빠 동생이 됐던 거죠. 오빠들이죠. 그럼요. 예. 왜냐면 두한이 오빠, 태우 오빠 이렇게 된 거죠. 전두환이 대위였을 때 자기는 그 육사랑은 관계 없었고 서울대 ROTC 교관으로 있을 때였는데 서울대 ROTC 교관마저 역시 또 노태우도 그랬어요? 예, 서울대 ROTC 장교까지 그랬구나. 했던 똑같습니다, 코스가. 그때 육사를 움직여갖고 시가행진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혁명 지지 뭐 요즘은 이러면서. 따지면 뭐라고 무력. 표현해야 되나요? 네. 무력 시위인데 홍보 지지 시위. 지지 시위를 한 건데 그때만 해도 육사생도에 대한 신망이 높았기 때문에 육사생도들이 지지 시위를 행진을 하니까 그 심리적인 기제로 결정적 작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네. 일반 국민들한테. 그럼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네. 그다음에 보안사령관도 했죠. 네. 민정당 총재도 했죠. 네. 예. 그리고 그렇군요. 둘이 손을 잡고 검찰에서 초창기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상한 개변을 내보냈지만 나중에는 피고 전두환 사형, 피고인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예. 예, 96년입니다, 이때가. 네. 예, YS 말기에 서울 형사지법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랬군요. 물론 이제 뒤에 조금 살다가 사면을 받아서 나왔지만. 사면 받았죠. 네.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박정희 대통령이 보스라면 그 깡패 보스한테 그 자리를 이어받은 거라고 저희가 전두환 대통령을 평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있던 넘버 2로서 네. 충실하게 육사 생도로서 그다음에 5개 자리도 그대로 이어받고 네. 그리고 80년부터 87년까지 한 8년 동안에 실권 2인자로서 자리를 충실히 너무 넘보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2인자의 거를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JP는 총재나 대통령 후보까지는 했지만 대통령의 권좌에는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JP가 회고록을 보기에 얼마나 노태우 후배에게 말한 그 덕담이자 멘토가 된 그 역할이 충실하게 노태우 5년을 87년 12월 대선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일로 삼김이라는 게 있었고 양김이 단일화를 하지 못했고 JP까지 나와서 일로 삼김이었는데 네. 어쨌든 압도적인 표차는 아니지만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나 또 개표와 관련된 부정 그 선거 시비 내지 의혹 내지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 계속 1년 반 넘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라는 국민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는 고등학교 2, 3학년이었고 대학교 생활은 노태우 대통령과 거의 같이 했거든요. 네. 80년대 중반 학번으로서는 당시에 87년 12월에 뭐 9.59 뭐 선거 부정함 얘기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부정이었고 군대 내에서도 뭐 일본은 아예 가리고 뭐 그 이상 못 찍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군인으로서 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학생으로서 느꼈던 당시의 87년 선거는 뭐 정당성 레지티머시 가지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 했어도 김영삼이 그때 2등 했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때 그 군부에서는 여당에서는 절대로 쟤들은 화합 못한다. 알고 있었군요. 예, 단일화 못할 거고 그 3파전 하면 우리가 무조건 당선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거에 개입했을 수도 있죠. 단일화 못하게 분열을 조장했을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YS DJ가 화합 못하고 단일화 못하고 그래서 DJ가 나중에 크게 후회했대잖아요. 차라리 그때라도 예. YS가 된 게 네. 차선도 아니고 그거 뭐라고 차선이란 말도 참 그러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7년 예. 동안에 군부 독재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조금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문민으로 5년을 앞당길 수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 골든타임을 놓친 그 탓이 사실은 YS 양김의 욕심이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또한 역사의 딜레마였고 우리 국민들 수준이었다고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자기의 바램을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당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그런. 그러니까 내가 안 되더라도 제가 되는 것보다는 저쪽에 넘어가는 게 낫다는 건 참 안 되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건 지금 2015년도 9월 달에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생정치 민주연합 내에 여러 가지
그 대표 재신임 문제라든지 혁신안 가지고 천정배 신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뭐 발표하신 것들 다 뜻이 있고 좋습니다만 DJP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됐던 결정적 원인 대한민국의 역사와 교육과 언론 수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에서 충청권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또다시 수구 보수 정당 좋은 말로 네.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명사실이었거든요. 예. 기정사실. 기정사실이었거든요. 네. 뭐 지명사실이든 기명사실이든 네. 기정사실이든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분열까지 됐으니까 네. 지금 우리끼리 인터넷상에서 SNS상으로 여론이 좋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신승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87년에도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겁니다. 네. 그 후에도 그 재벌 아들 그 스스로가 재벌이었던 현대중공업의 정몽준과 손잡은 노무현 대통령을 이론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론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현실 정치는 현실과 정치 그리고 대중을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판단과 국민의 수준이란 말을 붙이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안 그러면 정치 평론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장단점이 있으실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도 진보 이 얘기를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도민주 그리고 보수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5천만 유권자의 눈높이와 판단과 수준에 맞게 조금이나마 차선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답은 자명합니다. 그거가 제일의 원칙이지 그 이후에 어떤 이념이나 철학적 노선, 정책적 차이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컨더리라고 표현하죠. 네. 이 원칙을 저버릴 때 자꾸 깨지고 분열되고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되고 서로 진영을 향해서 빠짜리 붙여가면서 서로 비난을 하게 되고 그 이득은 노부질이라는 별명이 어부지리로 바로 노태우가 죽 써서 개졌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 앞으로 50년이 아니라 일본으로 저렇게 자민련이 50년, 60년 이제 장기 집권 또 하게 될 텐데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기득권 이것을 지키려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면서 야권의 분열을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이런 행위. 아니 김민석 전 의원도 이번에 뭐 한 자리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하죠. 김민석 전 의원이 본의 아니게 김민세라는 네. 이상한 세자가 사실 새정치민주화라면 새누리보다 그 전에 유행했던 김민세였죠. 그렇죠. 한때 그래도 네. 학생운동권의 대표 젊은 피로 DJ가 그렇게 사랑했던 김민석 후보가 네. 그리고 그 잘 나갔던 40대 초중반의 정치인이 조금 더 대승적이고 대중적이고 역사를 바라봤다라면 당시에 그런 후단협의 움직임 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배신 아닌 배신하게 됐던 그 지점에서 더 크게 보고 더 깊게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김민석 플러스 철새. 그래서 김민세인데. 새가 됐었죠. 본인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선택 때문에 그 정치적 역량이 지금 10년 이상 미뤄진 거 아닙니까?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예.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유가 탐욕이라는 뭘까요? 표현보다는 근시안적인 거죠. 3, 40년을 봐야 되는데 5년, 10년만 봐도 그 사람으로서는 여론조사나 그래도 노무현 대표가 너무 흔들리니까 후보가 그래도 정몽준이든 다른 후보로 가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는 완전히 한나라당, 신한국당에 넘겨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그러나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 후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김민석 의원한테 저는 전혀 욕심이라고 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오만이죠. 예, 그게 근시안적인 거죠. 네. 예, 지금 이것은 정동영 또 안철수 천정배 의원 포함해서 네. 그리고 문재인 의원도 포함해서입니다. 네. 저는 사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저녁 밤 10시 넘어서 승복했던 그 순간부터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고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기도 하고 이길 수도 있지만 부정선거는 부정선거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우리의 스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철 스님께서. 앞에 부분은 제가 갖다 붙인 거지만. 그렇군요. 예.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노태우 당시 그 당선이 결과적으로 이겼더라도 군대 내에서 행해진 각종 불법 행위 또 여러 구에서 보여졌던 그 투표함과 관련된 부정은 부정인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지난 대선 때 뭐 김무성 대표가 말한
뭐 버스를 가동하라는 이런 멘션들이 무엇인지는 나중에라도 이미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더라도 MB한테 정동영 후보가 쳤던 것처럼 정확히 줘야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도. 예.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안철수 신당이 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되게 비겁했다. 자, 오늘 노태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노태우 얘기를 계속 하긴 해야죠. 그죠? 네. 사실 근데 노태우, 물태우 그러면서 많이 비아냥되고 뭐 그렇습니다만 업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업적이라는 그 공이라고 표현한다면 당시에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동구 사회주권이 무너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만약에 역행을 했더라면 조금 더 역사를 시간을 더디게 돌렸을 텐데 당연히 그때 역시 공과가 있는데 박철원이라는 또 황태자 왕세자가 넘버 네. 2까지 실권을 휘두르면서 북방 정책이라고 소위 정책이죠. 북방외교.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가 중국도 인정하고 수교 맺고 유엔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시절에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가 바로 육공화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이 물태우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했지만 사실은 북방 외교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방자치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물태우 소리를 들었지만 네. 역시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한 20년이 훨씬 전 일인데요. 30년이 돼가군요. 노동과 관련된 경제 쪽은 역시 강압 정책으로 일관했었다. 네.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얼마나 분신 정국이 이어졌었습니까, 그죠? 91년도 5월인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따지면 이제 마렵 쪽으로 가는 거였죠. 분신정국도 그 공권력에 의한 타살. 네. 강경대, 김규정. 그러네요. 이런 귀에 익은. 네. 그 명지대생 강경대 그리고 성균관대 여학생 김규정 이런 분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폭력에 의해서 뭐 학생운동도 그렇지만 노동운동도 얼마나 많은 그렇죠. 탄압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겉으로만 물태우였지 사실은 물태우가 아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네. 그 정원식 총리 사태를 보면 살짝의 기회를 줘서 여론의 반전을 깨했던 심리 대중전을 잘 펼쳤던 게 노태우 정권과 또 YS 정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분명히 헌양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가 달걀 세례 받으러 갔고 예, 달걀과 밀가루 세례 네. 거기에 일반 국민들과 여론은 결과적으로는 돌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물을 쳐놨는데 학생운동권이 그런 게 이제 테크닉적으로 스킬적으로 말려들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밀가루 던지고 계란 던지는 거 예. 그냥 당장은 통쾌하겠지만 그건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때 한자 생각할 게 이제 대중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들을. 네. 예, 국민들은 아주 우매하지도 아주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정신승리. 예? 우리가 응징을 했다라고 그러면 얘기하는 그거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좌익수합병 내지 그렇습니다. 영웅주의 내지 그런 그 전위대 벤가드적인 마인드인데 일부분이 그 80년대 중반까지는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90년대 그리고 지금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중민주주의가 대중이 엄청나 보네. 대중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지금 이게 뭐 지난 이승만 대통령부터 회고록 복고풍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15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계속 지금 저희가 곱씹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말한 DJ 편합의 의미 그리고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에 승부수를 던졌던 노무현의 정신. 과연 그것이 이 시대에 그리고 내후년에 있을 대선 때 내년 총선 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읽어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원식 밀가루 세례 그 다음에 결국은 공안 통치로 빌미를 제공해서 오래 갔죠. 예, 오래 갔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거 안 했으면 안 했겠느냐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예.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 많은 노동자 그리고 학생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또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리기도 하고 거기에 뭐 김지아 시인이 죽으면 곡판을 때려치워라라고 하는 망발을 하게 됐습니다만 예. 이렇게 갈 때 밀가루 한번 뒤집어 씌움으로써 전국이 냉각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투쟁의 정당성 이런 것이 매도가 되고요. 여론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외국어로 스킬이나 테크닉이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전략 전술적인 네. 측면들. 그죠? 그런 걸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항상 그 손병희 선수가 제일 잘하죠. 뭡니까? 대중적 감각,
네. 서생의 어떤 눈빛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찬머리 뜨거운 가슴 여러 가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냉두 열심. 예. 제 아이디이기도 했던. 아, 그렇군요. 그런 걸 골고루 갖춰야만 조금이나마 진일보할 수 있다. 네. 절대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태우라고 놀림받았습니다만 결코 물이 아니었었던 우리 아니었었던 굉장히 시대에 간계가 있고 예. 머리가 좋았던 스마트했던 전략 전술을 펼쳤던 5년이었어요. 다만 노태우처럼 무단 통치, 무대뽀로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였습니다만 결코 만만치 않았던 그 정권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반은 사실인 것 같은데 거의 그냥 에피소드거든요. 네. 우리 개그계 전해지는. 네. 80년대 후반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90년대 초반에 사자회담을 했답니다. 네. 그 당시에 유럽의 당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네. 그 영국의 철의 여왕으로 불렸던 대처 영국 수상, 네. 그리고 미국에는 조지 W 아버지 부시, 아시죠? 아버지 부시. 그 네. 아들이 나중에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사자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 자랑을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짧다 보니까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 자랑을 해보자. 그랬더니 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갑자기 지금부터는 19금입니다. 예.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 자, 애들은 귀 가려. 에이. 자, 19금의 대처법입니까? 예, 대처법입니다. 예. 예, 대처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네. 갑자기 영국의 철의 여왕 대처 수상이 블라우스를 탁 벗고 상의를 다 벗고 브레이저까지 탁 벗더니 가슴을 쫙 모으면서 영국 자랑을 합니다. 아, 영국 자랑. 풍부한 자원. 으아. 영국이 땅은 않고도 철, 양모 우리가 사회 지리 시간에 배우면 되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거든요. 하긴 산업혁명을 이끌었었던 것도 풍부한 석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수상이 못 참겠는 거야. 네. 갑자기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에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네. 소련 자랑을 합니다. 네. 광활한 영토. 으아. 대머리였으니까. 최고 아니에요, 네. 소련의 영토가. 네. 브라질과 더불어. 네. 유럽의 강대국들이 자기의 신체적 핸디캡으로 들이대니까 미국의 네. 조지 W 부시 아버지가 못 참겠는 거야. 미국의 자존심 있지. 네. 예. 그래서 딱 일어서서 바지를 딱 벗고 팬티까지 딱 벗으면서 거시기를 딱 세우면서 네. 미국 자랑을 합니다. 뭡니까? 강력한 무기. 미국이 핵무기 이거 아니에요. 19금이네요. 아무튼. 네. 네. 그럴 때 우리의 노태우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게 없는데 갑자기 정강석 것처럼 악상이 떠올랐어요. 네. 뒤로 딱 돌면서 한반도 자랑합니다. 분단된 조국. 아, 엉덩이를 보이면서? 네, 엉덩이를 보이면서. 아, 분단된 조국. 아이고. 참 이게 피눈물 나는 개그인데. 예. 야, 이거는 19금인데다가 예. 대단히 과감한. 예. 하지만 이건 풍부한 상상력이 바탕이 되는 그런 개그네요. 예.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으니까? 예. 너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튼 물태우 소리 들어가면서 약한 척 했지만 사실은 특히 당시에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아주 전술적으로 탄압을 했던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두환이 친구이며 이인자이며 그냥 매도하면 꼬붕 정도 여겼던 노태우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안전빵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도 여론에 밀렸고 본인의 친구이자 선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했죠. 그리고 백담서로 예, 보냈고. 네. 그때 아마 전통은 글쎄 어떤 심정일까요? 어쩔 수 없던 걸 이해도 했지만 배신감이죠. 배신감이죠. 역시. 네, 배신감입니다. 예, 권력이란 게 그런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면받고 받으면서도 오래 있다가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둘이 시내 모초에서 같이 저녁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하면서 회동을 했다. 근데 역시 강원 전략이 차이가 나는 게 두 분 다 정확한 액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우리나라 검찰이나 사법부가 잘못한 겁니다만 수천억의 비자금을 일종의 강제로 삥 뜯은 거 아닙니까? 기업으로부터. 그걸 이제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4천억 있다 터뜨리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나중에 밝혀져서 소위 말하는 추징금 쪽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다가 박근혜 여동생이 대통령 되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결국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미루다가 많이 내게 됐죠. 세게 잘 나갔던 전통은 예를 들면 80% 이상 안 냈고
그렇죠. 안 냈어요. 약했던 네. 노통은 80불 이상 냈고 네.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아. 2대8 이상으로. 예. 야, 그래서 약자는 조금 센 거 들어오니까 많이 내고 끝까지 가는 거야. 본인은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어. 오링 났어. 갈 테면 가봐. 이런 끝까지 가는 무대부 정신이 조금 더 전소장이 더 강했고 뭔가 좀 뭡니까 보수답다. 깡패 보스가 딱 맞는. 전두환 대위 시절에 육사 지지 행렬을 이끌면서 그래서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박정희 소장 이하 참모들의 모습 그 기록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공 잠바 입고서 선글라스 끼고 뒷짐진 모습 박정희 그 뒤에 나중에 경호실장을 한 박종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수류탄을 매달고 있었던 불독처럼 생긴 차지철이 있었던 그 유명한 사진. 수류탄을 들고 수류탄을 이게 여기 여차하면 그냥 예 네. 수류탄을 이렇게 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세열 수류탄이라고 해서요. 오래된 수류탄. 예. 옛날 모델 수류탄인데. 사실은 글쎄요.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데 저희 그 입장이나 역사나 지금 대중들을 생각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이 좀 살아 계셨으면 네. 뭐 훈수도 좀 두고 네. 또 따끔하게 또 후배 정치인들한테 할 말씀 하셨을 텐데 너무 일찍 가셨고 5년 전에 네. 그런가 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80대 이제 중반으로 다가가시는데도 참 그래서 진짜 옛말에 욕먹으면 오래 사는 건지 진짜 개인적으로 야 독한 분들이다. 체력의 문제인지 정신력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육사 출신들이라 체력이 아니요. 전두환은 건강하게 아직도 골프를 치러 다니고 노태우는 시름시름 예, 시름시름 네. 앓고 있는 그런 것이 그때 재판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가서도 전두환은 강단이 있어 보였고 노태우는 뭔가 자기가 잘못을 크게 한 건 같다라는 의식은 있었는지 그 한때 사죄하면서 했던 그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 사람 그동안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사람 다 안고 가겠습니다. 못난 태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안고 가겠다는 그 멘션을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막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개그 멘션 볼 때. 이 못난 태우라 그랬었어요. 모태우. 예. 그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뭔가 내가 잘못을 크게 하긴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선처를 부탁한다고 웃소라는 건지 모르지만 확실히 기가 좀 전두환에 비해서는 약하다. 근데 약할 때예요 그때가. 그때 강하게 들이대면 더 욕먹고 남는 것도 없으니까. 전두환은 일종의 실리주의자였던 강하게 게 맞고. 나갔잖아요. 29만 원밖에 없다고. 예. 자, 그 사이에 뭐 제가 분단된 조국 그랬더니 갈라진 조국이 유명한 아까 에피소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386세대로 추정이 됩니다만 쭉 위로 올려주시고 우리 늘 처음 청님 갈라진 예. 조국. 갈라진 조국. 그다음에 자, 김광석의 신청곡도 올라와 있고. 네. 오늘 신청곡 소화 못하는 것은 내일 아, 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냐? 자 여정아님께서 SKSK0233님 모셨습니다. 1219 2002년 12월 19일에 밤이 생각나네요라고 Remember.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네. 참 이분 저 CD 사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네. 보내면 먼저 선 입금 후 택배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신청하시면 그냥 보내기도 하고요. 안 바쁜 벌꿀님. 안 바쁜 벌꿀.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아니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말하고 정반대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바쁜 자, 꿀벌은 이번엔- 쉴 틈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운을 바쁜 떠볼게요. 벌꿀이었군요. 예. 네. 자 노태우입니다. 태, 태우라고도 합니다. 우, 우습죠? 이? 전, 전두환입니다. 두, 두환이라고 하죠. 환. 환장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예, 초등 때 짚고 놀았던 육행시. 야, 육행시 이거. 그랬군요. 그 추억의 제야 버전의 풍자 육행시와 네. 풍자 개그와 풍자송 아까 말한 포장마차송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 준비해볼까요, 그러면? 근데 네. 벌써 또 우리 발빠른 네. 우리 가족들께서 올려주셨어요. 아까 포장마차 보니까. 근데 이게 벌써 90년대 초반이니까 25년 전 얘기인데 네. 가사가 지금 들어도 현실성이 있어요. 김호철 작사, 작곡인데. 아, 그랬군요. 그 유명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사를? 포장마차. 네. 닭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덜덜덜. 잔엽 철야 지친 몸, 소주로 달래네. 세상은 삐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 간다네. 비지땀이 삘삘삘 연락에 돌아도
요놈의 노동자 살림은 발바닥이 박박박 닳도록 뛰어도 앉으나 서나 제자리. 깡소주의 문어발 생맥주 노가리. 오공비리 대머리 속이구 노가리. 세상은 삐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 간다네. 이 라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지금 않습니까? 봐도 아주 예. 주옥 같은 명곡이네요. 네, 주옥 같은 네, 명곡이라고요. 여기 속이구가 유기구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그 풍자의 중의법도 쓰고. 이거 말맛도 많이 살아있고요. 곡도 훌륭하고. 라임도 좋고. 꽤 이거 훌륭한 곡입니다. 이거를 대학교 1, 2학년 내내 들었다니까요, 이거. 그랬군요. 노시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 되게 죄진 사람으로 취급받다가 당시에 또 희한하게 머리를 좀 좋은 쪽으로 착한 쪽으로 썼는데 노신영, 노재봉 국무총리 중에서도 노시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노신영 안기부장을 했었습니다만 네. 저 노재봉도 있었고. 그렇죠. 국무총리도 하고 오륙공대. 외무부 장관도 하고 네. 그 정권에 봉사했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막 잡을 안 새겼거든요. 노재봉은 그 학교 총장이었잖아요. 총장이었죠. 예. 학자 출신의 국무총리였죠. 그러니까 곡학 아세하는 네, 대표적인. 근데 그냥 노무현 변호사가 나오면서 그냥 기가 살았죠, 제가. 네. 야, 부산에는 부산 사나이, 부산 갈매기에 노무현이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네. 2010년이 넘어서 우리나라에는 친노 방송국이 나왔죠. 예. 노정열과 노종면과 노지민이 있었던 노회찬 의원도 좋아요. 노회찬도 가끔 출연했었던 친노 방송. 아우, 좋네요. 네, 국민 TV. 아우, 그냥 죽다 살아. 기사회생이라 그랬죠? 죽다 살아났어요. 게다가 종북 방송이야. 예. 이정일, 예. 김정일, 예. 민일성도 있어. 세상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정은 없나요? 정은이? 무슨 정은이. 김정은이나 뭐. 지난번에 이사 후보로 우리 김정은 후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친노 종북 방송이었군요. 네. 김정은 후보가 네. 지긴 했습니다만 패배는 했습니다만 그 표를 많이 얻었어요. 네. 지금 이사장님만 100표를 넘지 못했어요. 참. 표가 갈라졌군요. 네. 포장마차 해볼게요. 라이브예요, 여러분. 네. 예.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닭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널널널 잔혹천하 지친 몸 소주로 달래네 세상은 삐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간다네 비지땀이 삘삘삘 연락에 돌아도 요놈의 노동자 살림은 발바닥이 박박박 닳도록 뛰어도 앉으나 서나 제자리 깡소주의 문어발 생맥주 노가리 오공비 대머리 속이고 노가리 세상은 삐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간다네 나의 사람, 어떤 사람 못해요? 믿어주세요. 가는 거야. 본인은 오링날 때까지 정의가 강물처럼 우는 세상을 만들 거야. 좋아. 아주 좋아. 닭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널널널 잔혹천하 지친 몸 소주로 달래네 세상은 삐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간다네 비지땀이 삘삘삘 연락에 돌아도 요놈의 노동자 살림은 발바닥이 박박박 닳도록 뛰어도 앉으나 서나 제자리 깡소주의 문어발 생맥주 노가리 오공비 대머리 속이고 노가리 세상은 삐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간다네 세상은 삐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간다네 열창.
근데 누구신데 제 옆에 노랑이 노랑색 옷을 입고. 자, 이 노래는 그야말로 가요 톱10이나 이런 그 관제 방송 공중파를 탈 수 없었습니다만 희대의 명곡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증언해주는 그야말로 리얼리즘 그러니까 이 한국 안에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화두가 갑자기 그 경제 민주화 하겠다는 분이 경제 활성화로 바꿨고 네, 갑자기 재벌 개혁보다 노동 개혁이라는 화두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일자리를 창출하랬더니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네. 저질의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창조 경제라는 건 사실은. 자,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만 더 때우면 돼요. 어떻게 그런 저질스러운 표현을. 2분 정도 시간밖에 허용이 안 돼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좋죠. 네. 네, 싼 맛에 빨리 치고 나가니까. 아무튼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네. 외롭지 않습니다. 사실 5천만 국민들 가운데 원칙과 상식을 생각하는 분들이 반 정도는 되는데 반 정도가 아니니까 2,500만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 내지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만 힘 빠지지 마시고 그러려고 저희가 수만 명이 모인 거니까 아무튼 저희 노발대발 말고도 이제 각종 게스트분들이 금요일까지 채워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힘내시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승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의 나라를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일본처럼 되지 말고 네. 제가 반은 이기고 반은 지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맨날 지는 게 아니라 맨날 지는 게 내년 아니라. 총선도 그렇고요. 또 후년에 대선도 그렇고요. 지방선거 포함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때웠죠 이분. 예? 아니요. 그럼 다음 주는 안 네. 나와도 되는 거죠 추석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예. 그러지 말고 그날 정유 씨네 집에 모여갖고 우리끼리 좋네요. 놀아볼까요? 예. 예. 우리끼리 이럴 때 쪼이냐? 이래보면 안 되는. 쪼이냐? 안 되는 거고. 네, 여러분 국민TV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다음 주는 쉬고 다음 네. 주에는 무슨 방송이 나가나요 그럼? 방송 없어요. 쉽니다. 노방입니까? 네, 노방입니다. 네. 노정렬이 방송하면 돼요. 노발대발이 아니고 노방이고요. 그 다음 주에 그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예, 게시판 볼게요. 네. 매튜님, 멋진 인생님, 늘 처음처럼님, 루나님. 루나님 지금 강릉에서 지금 참관하러 오셨어요. 아우, 네, 스튜디오에서 직접 참관이 아니라 보여주신 감시단 같아요. 유엔 감시단. 제대로 국민TV 되나 안 되나. 지금 뭐 전국 각지에서 안산, 뭐 강원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미국, 일본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TV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신청곡은 내일 소화하겠습니다. 네, 감시단 루나님. 환영합니다. 네, 어려울 때 잡는 손님. 그리고, 그래요. 나나노님께서 갑자기 소주가 생각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로게지스님, 여자 코러스 소리 들린다. 예, 그렇습니다. 노랑이라고 있어요. 예. 호박 너무 좋아요. 다은아빠님, 오랜만에 구민TV다운 방송을 들어보내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TV에서 기대하는 그런 방송이라 한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팡팡이님, 이 노래 또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칠납니다. 이 노래를 라이브로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방송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막 서로 깔때기 이렇게 하는 거야. 청라에서님, 노정열님, 반가워요. 리얼입니다, 열이. 아니, 뭐 열도 괜찮습니다. 예.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요, 네. 주얼의 Who Will Save Your Soul. 이야. 예. 누가 라도 아니고 당신의 소울을. 저기요. 네. 그런 식의 그거는 지양해 주세요. 예. 자, 그럼 다음 방송을 지향하면서 그렇죠. 이런 개그는 지향하고 노정현 씨,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 행복. 예. 다다음 주에 만나요. 예,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Who will save your soul?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입니다. 곧 4시가 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